예,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유도기 한번 볼까요? 유도기. 유도기 한번 보겠습니다. 쉬우고 시작할까요? 유도기 보겠습니다. 예, 제4장 유도기입니다. 예, 제4장이 바로 유도기. 유도자, 어떤 유도자를 이용해서 만든 기가 바로 요 유도기입니다. 그러면 요 유도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우리는 요 유도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요 삼상 유도 전동기인데요. 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여러분 문제의 거의 80%가 요걸로 출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삼상 유도 전동기는요. 우리가 흔히 뭐가 돼?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는요. 거의 80%가 다 요 삼상 유도 전동기예요. 그럼 전동기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전동기 중에서 거의 80%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기가 이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럼 왜 이 삼상 유도 전동기 우리가 사용하냐면 이유가 있겠죠? 바로 간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삼상 유도 전동기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삼상 유도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가격이 싸고요. 사용하기가 쉽고 여기 그래서 시중에 뭐 나오는 전동기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요 삼상 유도 전동기인데 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기가 뭐요? 쉽고 일단 가격이 뭐가 되냐면은 쌉니다.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간편해서 우리는 사용하기가 쉽고 싸고 간편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상 유도 전동기가 우리가 어디에 이 삼상 유도 전동기를 쓰냐면요. 이 삼상 유도 전동기는 어디에 쓰냐면 바로 승강기에 이 삼상 유도 전동기를 씁니다. 승강기. 이 승강기를 우리가 승강기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뭐냐면 이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럼 승강기가 뭐예요? 승강기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승강기?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승강기하고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다 뭐냐? 요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럼 이 삼상 유도 전동기는 몇 쌍을 갖고 만들어지냐면은 3상을 갖고 만들어지. 즉 이 삼상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몇 쌍을 가지고 만들어진 전동기냐고 물으면요. 3상을 갖고 만듭니다. 3상이라는 것은 코일로 따지면 코일이 몇 덩어리? 3덩어리입니다. 이게 못합니다. 그럼 3상이라는 것은 코일이 몇 개? 3덩어리가 있어요. 이 안에요. 코일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가 되냐? 둘, 이렇게 뭐가 되냐? 3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3상이기 때문에 상이 몇 개가 있고 코일이 몇 개?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이라는 걸 이렇게 넣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제가 A상이라 그러고 요걸 B상이라 그러고 요걸 이렇게 C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3상 유도 전동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3상이라는 것은 코일이 몇 개?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상이 몇 개 있어요? A, B, C, 3상, A, B, C 이렇게 3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요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요것을 우리가 뭐냐? 역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상 유도 전동기 하나를 가지고요. 정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역으로 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뭐가 돼요? 정모다가 따로 있고 역모다가 따로 있어요. 개별을 씁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모다 하나를 가지고 정모다를 만들고 역모다를 만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걸 하나를 가지고 정역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무리를 덜 하기 위해서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정모다, 역모다를 따라 쓰지만 옛날에는 뭐야? 모다 하나를 가지고 정역을 같이 씁니다. 그럼 요거를 갖고 정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명이 또 뭐가 돼요? 단축이 되겠죠. 단점은 한 개를 갖고 정을 쓰지만 단점은 뭐가 돼요? 장점은 하나를 갖고 정역을 쓰는 거고요. 단점은 금방 뭐가 돼요?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가봐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들어서 이걸 뭐가 돼요? 두 개를 쓰는 거야. 너는 정만 쓰고 너는 역으로만 회전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쓰지만 옛날에는 하나를 갖고 정역을 같이 썼다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모두 하나 갖고 정역을 썼다는 것은 때로는 정으로 돌고 때로는 역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 모다를 갖고 제가 정으로 회전하다가 이 모다를 내가 거꾸로 역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3상 중에 무작으로 몇 개만 2상만 바꿔주면요. 이 모다는 거꾸로 돌려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제가 결선을 해가지고 모다를 지금 이렇게 정회전을 하고 있다가 요걸 제가 이 모다를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돌리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다를 내가 거꾸로 돌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3상 중에 무작으로 몇 개만 2개만 바꿔주면 돼요. 그 무작으로 2개라는 것은 이거야. 내가 요 A상은 냅두고 B상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되고요. 아니면 B상은 냅두고 A상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버님 이번에 반대로 C상을 냅두고 뭐냐? A번 바꾸면 돼요. 무작이니까. 무작이라는 것은 한 개는 딱 고정해 두고요. 아무거나 2개만 바꿔주면은 모다는 뭐가 되냐? 거꾸로 돕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기출문제 중에 요즘은 글로 나와요.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이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3상 중에 무작으로 몇 개만 2상만 바꿔주면 된다를 찾으면 되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걸 그림상으로 나왔어요. 그림이 나와가지고 2상만 바꾸는 걸 찾게끔. 그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A상을 냅두면은 누구만 바꿔주면 돼요? B, C만 딱 바꿔주면 되고요. 반대로 B를 냅두면 A, C만 바꿔주면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C를 냅두면 A, B가 바뀐 그림을 찾으면 그게 답이었다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글로 나오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3상 중에 무작으로 몇 개만 2개만 바꿔주면 된다를 찾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유도기 원리는 어떤 원리냐? 유도기 원리는 요겁니다. 유도기라는 것은 어떤 유도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기장치예요. 그럼 잘 보면 유도기라는 건 어떤 원리냐면은 이거 봅니다. 요게 자석입니다. 요게 자석이고요. 이 자석 사이에 제가 뭐냐? 알루미늄 판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다시 어디에? 요게 자석이고요. 요 자석 사이에 제가 뭐를 갖다 놓으냐? 알루미늄 판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제가 요 자석 사이에 알루미늄을 갖다 놓고 누구 돌린 거야? 요 자석을 제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 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판은 그대로 갖다 놓고 요 자석을 이렇게 돌렸더니 신기하게도 요 온판이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온판이 회전하는 방향은요. 자석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근데 회전하기는 회전하는데 속도가 다릅니다. 즉, 이 자석이 도는 속도하고요. 이 온판이 도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럼 누가? 자석이 도는 속도가 100이었다면 이 온판이 도는 속도가 1이에요. 그럼 1은 100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속도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석이 도는 속도하고 온판이 도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생긴다는 거야? 속도차가 생긴 거죠.
그 속도차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요 유도기.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 요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우리는 이 유도기라는 것은 반드시 뭘 이용해서 만든 거야? 속도차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속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뭐야? 변압기가 되는 거고요. 발전기가 되는 거고, 속도차를 이용해서 돌리면 뭐냐?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유도기예요. 그 속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뭐야?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돌리면 뭐가 돼요?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도기에서는 발전기가 나와야 안 나요? 100% 안 나와요. 다 뭐로 나오는 거야? 전동기로 나옵니다. 그 전동기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삼상 유도 전동기, 즉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속도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도기는 속도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가 있고 알루미늄 판이 돌아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도기의 원리, 유도 전동기의 원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석 사이에 온판을 갖다 놓고요. 자석을 회전하기 시작하면은 온판이 같이 도는 거죠. 맞나요? 이때 이 온판이 도는 방향은 뭐예요? 온판이 도는 방향은 자석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단지 뭐가 있을 뿐이에요? 속도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유도 발전기고요. 속도차를 이용해서 뭐가 돼? 돌리면은 유도 전동기가 돼요. 그럼 그 유도 전동기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요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승강기나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전동기야?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고, 그 다음 삼상 유도 전동기에 내가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주면 돼요? 삼상 중에 무제약으로 몇 개? 2개만 바꿔주면 모두는 거꾸로 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79쪽에 보시면은 1번에 유도 전동의 원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지금 원리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동기 속도라고 있죠. 여기서부터 봅니다. 네, 두 번째부터 보면, 두 번째가 바로 뭐 있어요? 동기 속도라고 있습니다. 그럼 동기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유도기. 우리 유도 전동기는 속도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속도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기 속도를 우리는 무슨 속도? 1차 속도라고 부르고요. 이 1차 속도를 이걸 우리는 뭐냐? 고정자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달라. 어떤 책에서는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가 있고, 또는 1차 속도, 또는 고정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동기 속도를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N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 속도를, 우리는 이것을 NS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동기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P분의 뭐가 되냐? 120의 F가 됩니다. 이때 이 P라는 것은 뭘 뜻하냐? P라는 것은 국수를 뜻하고요. 이 F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극수하고 일정한 주파수에서 결정이 되는 일정된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동기 속도입니다. 알아둡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 번째가 여러분 책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슬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슬립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SLIP 이렇게 씁니다. 슬립입니다. 이 슬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요걸 우리는 이것을 속도차라고 부릅니다. 속도차.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속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이 속도차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서 슬립이라고 불러요. 그 속도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석 사이에 온판을 갖다 놓고 자석을 회전했더니 온판이 같이 도는 거죠. 그 온판이 도는 방향은 자석이 도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단지 속도의 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속도차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속도차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유도 전동기예요. 그 유도 전동기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슬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하고 온판이 돌아가는 속도의 차를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립을 우리는 속도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거를 기울어는 뭐야? 슬립의 약자 S를 따가지고 이렇게 S를 붙이고요. 여태 슬립 S라는 것은 뭐냐? 슬립 S라는 것은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의 차의 비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게 슬립. 근데 이거를 퍼센트지 100분율로 물으면요.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100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슬립이라는 것은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슬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슬립입니다. 그러면 100%지 100분율로 물으면은 곱하기 100을 하지만 100분율로 묻지 않으면 여기까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퍼센트적으로 물었을 때 곱하기 100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그래서 몇 퍼센트냐고 물으면 100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 바로 슬립이에요. 꼭 알아둡니다. 이제 여기서 요 NS는 뭐라 그랬어요? 동기 속도라 그랬죠? 이제 요 N입니다. 요 N이 지분이요. 요 N이 뭐냐? 요 N이 바로 회전자 속도입니다. 그럼 이 회전자 속도라는 것은 누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온판이 도는 속도를 우리는 요 N, 회전자 속도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요 중요한 게 아니까. 그럼 제가 요 식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건 중요한 식이 아닙니다. 이건 요걸 구하려고 제가 일부러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100이라는 것은 퍼센트지로 물었을 때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100을 뺄게요. 빼고 제가 식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요 100을 빼고 뭐예요? 식을 쓰면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요 NS, NS를 뭐냐? 날립니다. 그 NS, NS를 날리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남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NS분의 이렇게 N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맞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지금 제가 뭘 구할 거냐면요. 요 N 값을 제가 구하려고 합니다. 요 N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N을. 네 번째가 되겠죠. 요 N이 바로 뭐냐면은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속도입니다. 요 회전자 속도라는 것은 누가 돌아가는 거야? 자석이 도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온판이 도는 거야? 알루미늄 온판입니다. 이걸 회전자 속도라고 부르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2차 속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유도 전동의 속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차 속도하고 2차 속도로 구분되는데 자석이 도는 속도를 1차 속도로 한다면 알루미늄 온판이 도는 속도를 2차 속도. 이걸 다른 말로는 회전자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N이라는 회전자 속도를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N이라는. 그럼 제가 요 식에서 N이라는 회전자 속도를 구하면요. 요 1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더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빼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나요? S에서 더하기가 넘어가면은 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여기에 다시 쓰면 이것은 얼마? 마이너스 NS분의 이렇게 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고 싶어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려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요 두 식을 바꿉니다. 바꾸면 이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S에 뭐분의 뭐냐? NS분의 바로 N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묻는 거예요? 요 N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요걸 물었으니까 NS 필요 없잖아요.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요 NS에 바로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S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회전자 속도, 2차 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쓰시면은 요 NS가 뭐죠? 요 NS가 동기 속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바로 뭐분의 뭐야? P분의 얼마가 되냐면은
120의 F 요거에 1-S. 그래서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봐둡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니 이제 뭐냐?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예.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요. 79쪽에 4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몇 쪽 보시냐? 83쪽 보시겠어요? 예, 83쪽의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뭐야? 삼상유도 전동기의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몇이 되냐라고 물었죠. 거기서 우리나라에다가 밑줄 칩니다. 예,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힌트입니다. 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동기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였냐면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P분의 얼마가 되냐면은 120F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P는 뭘 뜻하는 거야? P는 바로 극수를 뜻하고요. 요 F가 바로 뭐냐면은 주파수라는 거야. 맞나요? 예.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다가 밑줄 치신 다음에 힌트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P 극수가 뭐냐면은 자극. 여러분이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하시면은 어떤 표시가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럼 이 N극과 S극이 바로 자극입니다. 그러면은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하시면은 N극과 S극으로 구매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극은 몇 개 있어요? NS 2개가 있죠. 이걸 우리는 N극과 S극이 2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이극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걸 대입하시면은 극수가 몇 극이에요? 2극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에다가 곱하기 F가 주파수입니다. 그럼 주제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상인 주파수는 몇 헤르츠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60Hz.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인 주파수는 몇 헤르츠? 60Hz입니다. 여기다가 60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파수 값은 얼마? 60이라고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은 바로 1번인가요? 1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답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 하면은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에 극수가 주어졌는데 극수가 몇 극? 6극이라고 주어졌고요. 주파수 값이 주어졌는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 주어집니다. 이때 뭘 물었어요? 동기 속도가 얼마냐고 물었죠. 우리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야? P분의 120F가 됩니다. 요거 대입하시면은 P 극수는 몇 극이 되고 6극이고요. 120에 곱하기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60Hz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은 3번이에요. 예, 문제 3번에 동기 속도가 주어졌는데 동기 속도가 얼마? 18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맞나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주어졌는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요 극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가 구하기? 극수 구하기입니다. 그럼 뭐가 주어지고요? 동기 속도가 주어지고 뭘 물었어요? 극수를 물었죠? 그럼 동기 속도가 주어지고 극수를 물었으니 우리는 동기 속도에서 우리가 극수값을 구합니다. 우리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뭐야? P분의 얼마가 되냐? 120F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냐면은 P라는 뭐를 구해요? 극수를 지금 한번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극수에 대해서 물었죠? 분자 물었어요? 분모는 자리 변화죠? 요 놈을 자리를 변화시키면 요것은 뭐가 되냐면요. NS분의 뭐가 돼요? 120의 F가 됩니다. 요걸 대입하시면 얼마냐면요. NS가 얼마? 1800이다라고 주어지고요. 120에 곱하기
F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 헤르츠. 그래서 요걸 계산기 열심히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냐? 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은 4번을 보시겠어요? 문제 4번입니다. 예, 문제 4번은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동기 전동기라는 게 주어졌죠. 즉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주어지고 유도 전동기의 극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10인 경우에 유도 전동기의 극수를 모르는데 이걸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은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요 항상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2가 작아요. 그럼 유도 전동기의 극수를 물었잖아요. 그럼 동기 전동기가 얼마? 10이었죠. 이때 유도 전동기는 항상 2가 작기 때문에 10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돼요? 8이 나오죠. 4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5번은 문제가 식입니다. 거기에서 매극 매상당 홈수에다가 밑줄 칩니다. 먼저 극이라는 것은 N극과 S극이 극이죠. 요게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수인데 홈수를 다른 말로는 이것을 슬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슬러스가 바로 뭐냐면은 홈수. 그 홈수라는 것은 뭐야? 구멍이네, 구멍. 그럼 구멍이 몇 개 뚫렸다는 거야? 24개가 뚫린 겁니다. 그럼 그 구멍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슬로스라고 부르죠. 그 이걸 정확하게 따면 이것을 24슬롯이라고 부릅니다. 24슬롯이라는 것은 구멍이 뚫렸는데 몇 개가? 24개가. 그럼 왜 구멍이 뚫렸냐면은 그 구멍 뚫린 쪽에 뭐를 감기 위해서? 코일을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일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슬롯. 구멍 뚫린 쪽에다 우리가 코일을 감습니다. 우리가 홈수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슬롯수라고 부르고 그 홈수가 24개라는 것은 구멍이 몇 개? 24개가 뚫린 겁니다. 그럼 그 구멍 뚫린 쪽에 뭐를 감는 거야? 코일 감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몇 상이 되어 있는 거야? 3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때 매극 매상당 홈수에다가 밑줄 칩니다. 그럼 매극 매상당 홈수를 제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매극 매상 매극 매상 이겁니다. 그럼 매극 매상 당이 나누기예요. 우리가 매극 매상 당 이렇게 돼요. 당 뭐야? 홈수 슬로스입니다. 우리는 매극 매상당 홈수 슬로스입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당 홈수 슬로스.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극이 몇 극이 있죠? 4극이 있습니다. 매상, 상이 몇 상이에요? 3상이죠? 3상입니다. 슬로스라는 것은 구멍이 몇 개 뚫렸어요? 24개가 뚫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매극, 매상당 홈수가 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다음 몇 번 정답이요? 3번인가요? 이렇게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6번은 뭐가 그냥 참고로 보는 건데 농용 해전자의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다. 미간상 모양 보지는 않겠죠. 4번이고요. 문제 7번. 네. 다음 중 승강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물었죠. 지웠지만 우리가 승강기가 엘리베이터잖아요. 우리가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야?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불렀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5쪽의 문제 8번을 보시면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ns, 회전자 속도가 n일 때 슬립을 물었죠. 우리 슬립이라는 것은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의 비를 우리는 슬립, 요걸 찾는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문제 9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풀까요? 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건?
9번입니다. 9번에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주어졌네요. 동기 속도가 주어졌는데 동기 속도가 얼마냐? 12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주어졌는데 회전자 속도가 얼마? 1에 얼마? 76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물었어요? 슬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목각 구하기, 슬립 구하기. 우리 슬립이라는 것은 식이 어디 있어요? 요게 바로 슬립식이 되는 거죠. 우리 슬립이라는 것은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비를 슬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슬립이라는 것은 바로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비가 슬립입니다. 그다음 문제에서 퍼센트지로 물어서 안 물었어요. 문제를 봤더니 몇 퍼센트지라고 묻진 않았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할 이유는 없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요. NS가 얼마? NS가 얼마냐면은 1200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1에 76 빼기 얼마? 1200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기 열심히 두들기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3번인가요? 네, 3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을 풀기 전에 내용, 설명 5번째 봅니다. 예, 몇 쪽을 보시냐면은 교재 몇 쪽이냐 하면 80쪽이 되겠죠. 80쪽에 보시면은 슬립의 범위라고 돼 있어요. 맞죠? 다른 책에서는 슬립의 영역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번과 2번에다가만 별표 칩니다. 1번, 2번에다가 별표. 다른 것도 뭐 참고로 봐두시되 중요한 것은 1번, 2번입니다. 뭐 3번, 4번, 5번도 한번 봐두시되 1번, 2번에다 별표 칩니다. 그러면 1번이 바로 뭐예요? 슬립이 뭐일 때냐고 했어요? 1일 때입니다. 1일 때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죠? 요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슬립이 얼마일 때? 1일 때야. 그럼 슬립이 1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얼마를 넣어주는 거야? 1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1 빼기 1은 얼마가 돼요? 0이죠. 그 0에다가 ns 곱하면 얼마가 돼요? 0이죠. 그럼 n이 뭐가 돼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s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은 얼마? 0이고 0 곱하기 ns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n은 뭐가 돼요? 0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에 1을 대입하면은 n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그 n이 0이라는 것은 도는 거야, 안 도는 거야? 안 도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정지시라고 부릅니다. 또 이것을 뭐라고 하는 이것을 기동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S가 1이 되면은 N은 0이다. N이 0이다는 것은 회전해요. 안 하죠. 안 한 것을 우리는 정지시 또는 기동시라고 부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이제 두 번째가 나와,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번에 S가 뭐일 때라는 거야? 0일 때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S가 0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에다 대입합니다. 이제 S가 0입니다. 이제 S가 0이라는 것은 요 S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0을 대입한 거죠. 그럼 1-0은 얼마가 돼요? 1-0은 얼마가 돼요? 1이죠. 그럼 1 곱하기 NS는 얼마가 돼요? NS죠. 다시 S가 0입니다. 요 S 대신 0을 대입하면요. 1-0은 얼마? 1이고 1 곱하기 NS는 NS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뭐가 돼요? NS가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S가 0이 되면은 어떻게 S가 0이 되면은 N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NS가 됩니다. 이때 N은 뭐냐면은 회전자 속도고 NS가 동기 속도잖아요. 그럼 S가 0이 되면은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요. 1차 속도하고 2차 속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유도 전동기잖아요. 즉 속도 차를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S가 0이 되면 두 개는 속도 차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유도기 아니에요. 이건 유도 전동기가 아니에요. 그거 뭘까요? 저도 몰라요. 기념이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같아버리면 유도 전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현실은 이런 거 존재하네요. 현실로는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속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유도 발전기, 모터를 돌리면 유도 전동기, 무조건 속도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속도차가 안 생기겠죠. 그럼 이거는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것은 말 그대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현실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위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문제로서 봐두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바로 5번째 슬립의 범위까지 해드린 겁니다.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낫겠죠. 예. 뭐 정리할 거 있으시면은 정리 좀 하시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0번. 유도 전동기의 무브아시 슬립은 얼마냐? 그 무브아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무브아라는 것은 부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예, 답은 제로다. 4번이고요. 11번.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면 전동기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즉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얼마면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슬립이 1이 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제로죠. 속도가 제로라는 것은 전기시 기동실 뜻하는 거죠. 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12번 보세요.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어느 것과 같으냐? 슬립이 0입니다. 그럼 슬립이 0이 되면은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로 회전다. 같다가 되는 거죠. 답 몇 번이고 1번에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 회전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없어요? 현실은? 없죠. 근데 문제는 문제다 보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답은 1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은 바로 이제 13번이 되겠죠. 87쪽에 13번에 정지 상태에 있는 삼상 유도 전동의 슬립을 물었네. 우리 정지시 기동시일 때 슬립의 범위가 얼마일 때요? 1일 때가 되겠죠. 답 몇 번이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14번 보시겠어요? 14번. 그럼 14번 문제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14번에 극수가 몇 극이라고 주어졌냐면은 4극이라고 주어졌고 주파수가 주어졌는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헤르츠 주어졌고 슬립이 몇 퍼센트? 4%, 0.0 얼마? 4. 이때 뭘 구하라? 회전수, 회전자 속도, 즉 회전자 속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회전자 속도라는 것은 바로 ns의 1-s가 되죠. 이때 이 ns가 뭐예요? 동기 속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동기 속도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그럼 동기 속도라는 것은 바로 뭐분의 P분의 120F입니다. 왜 주어졌으면 넣으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다시 뭐예요? 1-s입니다. 그럼 대입합니다. 극수는 몇 극이에요? 4극.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헤르츠. 1 슬립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값은 얼마가 정답이에요? 3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15번.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주간반, 야간반이 맞춰져야 되니까요. 15번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에 주파수 값은 얼마냐고 봤더니 60Hz고요. 극수가 몇 극이냐고 봤더니 몇 극? 4극이라고 주어졌고요. 슬립이 얼마냐고 봤더니 3%니까 0.03이 되겠죠? 이때 회전자 속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유도기에서 회전자 속도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ns의 1-s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ns라는 동기 속도가 주어졌으면 넣었지만 문제에서는 동기 속도가 없죠. 없으면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뭐분의 p분의 120의 f입니다.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1-s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 들어갑니다. p는 몇 극이냐면은 4극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 예. 그 다음 뭐가 돼요? 1-0.0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죠? 3번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3번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도를 맞춰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뭐냐면은 유도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